반갑습니다. 동현 S&T의 윤희성 상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통합 물류 운송관리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음성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동영상 한 1분 정도를 좀 시청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류 운송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동영상으로 보여 있듯이 현실적으로 대기업 이외에는 물류 운송, 그리고 운송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적인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운송관리 시스템, 소위 말하는 TMS를 개발을 했고요. 일부는 솔루션 기반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기업들의 니즈에 맞춰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동현 S&T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생소하시겠지만 동현 S&T라는 회사는 영남, 즉 부산을 본사에 두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동국제강그룹에서 분리된 동국산업그룹의 다양한 계열사의 토탈 IT 솔루션을 그리고 SM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업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외부의 어떤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공공 쪽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IT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룹사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그 시행착오에 맞춰서 철저하게 텍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솔루션을 안정화시켜 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일단 지금 나와 있듯이 저희가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금 모듈 형태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고객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발표할 영역은 운송관리 시스템 영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한 5, 6년 전부터 인더스트리얼 4.0이나 DX,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는 이제 AI까지 접목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또한 고객사인 특히 동국산업이라고 하는 데는 철강을 소재로 해서 다양한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요. 풍력 발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어떤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비 중심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이 부분이 설비 관리 시스템도 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가 돼야 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는 AI 모델을 적용해서 예지 보전 체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까지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각각의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공정, 설비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화라든지 사례이고요. 설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전력에 대한 ESG 관점의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TMS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쿠팡이실 거예요. 그리고 TMS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는 원재료라든지 제품, 상품 이런 어떤 물건들에 대한 물리적인 이동을 어떻게 보면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는 이런 TMS라고 하는 부분들을 쿠팡이라든지 이런 운배송 업체도 관리하고 또 로지스틱스 같은 물류 업체도 관리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내보냄에 있어서의 일련의
과정들도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TMS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운송업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송 차량 배차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차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입출고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업무들이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는 게 일반적인 TMS의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DX 기술이 좀 접목이 돼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실시간 배송을 하는데 IoT 차량 모니터링을 한다라든지 챗봇을 통해서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ESG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기 때문에 운송 차량에 대한 배출에 대한 양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항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계되고 관리되고 있는 게 TMS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동현 S&T의 TMS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앞에 일반적인 토탈 TMS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운송 차량이 우리 업무는 우리 기업은 운송 차량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차량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 기업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어떤 업무를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갔을 때 제대로 출하까지 가서 우리 회사를 나가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업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돼 있는 대기업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적인 제조업 그리고 일반적인 중소 중견기업들의 대상으로 이 운송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부분은 운송 차량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운송 기사에 대한 어떤 모바일에 대한 업무들을 업무가 전체적인 어떤 업무를 마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는 통합 관제적인 역할 그리고 공장 안에 물류 차량이 들어왔을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차량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개근이라든지 그리고 영상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검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고객사들의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사용자 중심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구조까지 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 제품이 나갈 때는 고객사에 원하는 시점에 배송이 되는 그런 구조 자체를 전체적인 TMS라고 저희는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운송 업무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고요. 아직도. 그리고 차량 정보가 실시간으로 요즘 너무나도 GPS라든지 이런 부분들 GIS라든지 많이 실시간으로 추적이 되지만 실제 화물차라든지 운송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장의 주변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 주변 차량에 대한 대기 장소라든지 차량의 혼잡이 발생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주변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라든지 나중에 업무를 다 하고 나서 이런 어떤 코스트적인 부분에 대한 불투명한 관리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들에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TMS로 제공을 할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다양한 제조업이라든지 기업들은 실제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고객의 요구사항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솔루션 기반도 있지만 고객의 요구사항, 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통합적인 물류 운송 업 관리를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배송, 운송업체, 요금, 경로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겠다. 최적에 대한 차량 배치, 실시간 운송 추적이 돼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TMS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 특히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메이저들에 대한 TMS의 개념 자체는 운송수단 자체가 단지 육상교통이 아니라 글로벌한 해상, 항공까지 포함되는데 중요한 거는 운송에 대한 수단 자체가 떠났을 때 고객에 도착하기까지의 일련에 대한 부분에 최적의 차량 배치를 어떻게 하고 추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운송 차량에 대해서 우리 공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건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운전자가 카톡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나갈 때까지 운전 좌석에서 모든 업무들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 자체, 운송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로 관리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최적에 대한 운송비라든지 표준 거리에 대한 산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하게 되고, 데이터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에 대한 니즈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에 대한 배차 유형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런 차량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듯이 저희 동현 S&T의 TMS는 철저하게 고객사인 철강회사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에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에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통근 버스라든지 사원 출퇴근 차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출고에 대한 운송에 대한 프로세스보다는 이런 또 차량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TMS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투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출발에 대한 보고 유무라든지 도착, 그 다음에 사전에 인터페이스의 기관계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차량에 대한 이동 동선, 여러 가지 관리적인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TMS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TMS에 대한 업무 플로우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 기업이 원하는 물건, 그 다음에 자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입고할 수 있는 배차의 업무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물건이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우리 고객에 나가게 될 경우에 출하에 대한 배차의 업무가 물류 업무 개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PO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시에 받기를 원한다면 궁극적으로 일종의 구매관리 시스템도 있을 거고 ERP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업체라든지 협력사가 있으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운송 차량에 대한 업체 그리고 담당자의 등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배차에 대한 스케줄링을 통해서 바로 운전자에는 카톡으로 배차를 알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하는, 그리고 공장의 정문에 도착해서 공장 앞에 대기를 한 이후에 어떻게 언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오고 나서 자동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일단 물건이 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량을 재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존 상차에 대한 개근 작업이 필요한 기업들은 상차 개근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물건, 물론 철강 쪽을 예를 드시면 고철이라든지 비철이라든지 다양한 스크랩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검수를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영상 검수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제품이 바코드라든지 RFID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영상으로 그 부분을 자동으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차에 대한 이미 하차를 했을 경우에 공차에 대한 개근을 통해서 차가 나가는 업무가 일단은 입고에 대한 배차의 업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이 고객사, 그리고 우리의 영업이나 물류 계획에 맞춰서 출하 요청을 받았을 때 그 기관계 시스템이라고 하면 ERP의 영업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제품이 창고에 있겠죠. 창고에 대한 어떤 WBS라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 파악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양만큼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출하에 대한 차량에 대한 프로세스, 이 부분 또한 같이 개근과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우리 제품이 맨 마지막에 최종 고객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승인이 돼야만 최종적인 물류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플로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배차 등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ERP상에 있는 원하는 제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내보내는 출하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산을 함에 있어서의 제품에 대한 자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출하에 대한 의뢰 정보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TMS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TMS 시스템의 접속을 통해서 배차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받은 기사에 전달이 돼서
카톡으로 모든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TMS에 있는 전체적인 배차 등록 조회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차량이 저희 제품이 나갔을 경우에 어떤 출발에 대한 보고 자체를 상차 전과 상차 후에 대한 사진 자체가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업로딩이 돼서 이 부분이 승인이 돼야만 바로 그 다음에 웹 화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바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 그 고객사에 도착이 될 저희의 원자재가 우리 회사에 도착이 됐을 때 도착에 대한 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반경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 반경 자체를 안 만들어 놨더니 기본적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휴먼 에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어느 정도 반경이 됐을 때 도착이 됐을 경우에 이런 도착했다라는 보고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도착이 됐을 때 기본적인 하차에 대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이 고객사에 최종 전달이 됐을 때 우리의 제품 자체가 고객사에 전달이 되는 프로세스적인 부분으로 보면 출문 처리 이후에 거래처인 고객사에 도착을 할 경우에 GPS의 위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배송 완료함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사에 정확하게 인수증이 웹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운송기사에 대한 위치 정보가 티맵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도착 완료, 배송 완료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의 제품이 고객사에 전달이 될 때 정시에 어디쯤 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웹 화면을 통해서 GPS 기반으로 관리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핵심적인 업무 기반으로 전체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를 배차 종류라든지 배차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차량에 대한 입출문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계량값, 데이터에 대한 검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검색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차량 계량값, 통계값들이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 운송사별, 고객사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전체적인 통합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송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G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T맵에 대해서 T맵을 활용해서 운송에 대한 거리라든지 예상에 대한 도착 시간을 산출을 하고요. 또한 배송 완료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근처에 도착을 했을 경우에 차량 위치에 대한 GIS를 표시를 해달라라고 하는 고객사의 요구.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열어놨더니 워낙 고객사에 대한 화물 운송 차량의 기사에 대한 휴먼 에러가 많아서 이 부분을 관리하기 용이하게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앱을 지도를 검색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능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서 지역별로 그룹핑을 해서 일단은 마커 클러스팅 기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지역에 차량들이 많을 경우에 이거를 축소하고 확대하게 되면 중복돼서 중첩돼서 정보를 모르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할수록 그 정보들이 그룹핑해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GIS 데이터 기반의 상하차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GIS 기반의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모든 물류 운송에 대한 업무가 끝나게 되면 모든 증빙 처리를 저희가 페이퍼리스 전산상으로 진행을 하고 카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 업무 기반에 대한 증빙 처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TMS에 대한 어떤 운송 차량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외의 고객사의 운송 차량에 대한 관리적인 포인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 내에 운송 차량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철강회사의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철이라든지 비철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영상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A, B, C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고철, 비철에 대해서 중량에 대한 개근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더라라고 해서 개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AI 학습 통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해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시스템의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기본적인 비철, 고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이라든지 팔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규격화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품질에 대한 영상 검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영상 검수 시작 시점부터 영상 검수 종료 시점까지에 대한 차량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될 수 있는 관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개근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운송 차량에 대한 개근 시스템을 무인 개근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차량 역시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근 시스템에서 무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의 사례인데 기업들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정보들이 ERP도 있고 구매관리 시스템도 있고 WMS도 있고 MES도 있고 SCM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운송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 인터페이스가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